자, 수업 시작합시다. 오늘 할 거 덧셈이야, 덧셈. 창피해. 더하기. 오늘 배울 거 뭐라고? 더하기. 손가락 있어? 10이 넘는 건 힘들다고? 그럼 양말 벗고 발가락까지 해서 20까지 더해볼까? 덧셈입니다. 자, 근데, 아니, 나 덧셈 다 할 줄 아는데, 덧셈을 왜 또 배워?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배운 덧셈은 누구의 덧셈이었냐면, 양수들끼리의 덧셈이었습니다. 그치? 왜냐면 우린 초등학교 때는 음수라는 걸 배워본 적이 없잖아. 우리가 음수라는 숫자는 얼마 전에 인식했어? 한 일주일 전쯤에 배웠잖아. 그치? 음수. 자, 그래서 정수라고 하면 양의 정수도 있지만 우리가 음의 정수도 있지. 0도 물론 있고 양의 정수, 음의 정수, 0. 이렇게까지 해서 덧셈을 배울 거야. 이미 양수랑 음수, 아니 미안, 양수랑 0은 초등학교 때 배웠으니까 우리 새로운 거는 뭐 배우는 거야? 음의 정수만 새롭게 배우면 됩니다. 도대체 음수가 들어가면 덧셈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것만 생각하면 돼. 팁을 하나 줄게. 음수가 어려운 친구들은 이제 내가 사탕 게임을 할 거야. 뭐 초콜릿이든 돈이든 뭐 돌이든 상관없어. 플러스는요, 내가 갖는 거야. 그치? 5 더하기 3이라 그러면 무슨 뜻이야? 누가 날 5개 줬어. 내가 5개 가졌어. 근데 누가 3개를 더 줬어. 그치? 그럼 5개에다가 3개를 더 합쳐서 우와, 8개네. 이거였다고. 근데 이제 내가 누가 나한테 5개를 줬어. 오케이. 근데 누가 나한테 3개를 줬어. 3개를 줬는데 그게 빚인 거야. 이해돼? 내가 갚아야 될 게 3개였던 거야. 사실 줬는데 준 게 아니라 뺏어간 거랑 똑같은 거야. 뭐를 줬다 그랬어? 빚을 줬다 그랬어. 음수입니다. 반대 개념인 걸 준 거야. 그러면 나도 이걸 받았고 이걸 받았는데 두 개가 어떻게 돼? 상쇄가 돼버려. 힘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봐. 엄마가 나한테 상을 주셨어. 그리고 뭔가 또 잘해서 상을 또 받았지. 그럼 상 받고, 커질 거 아니야. 근데 엄마가 상을 주셨는데 내가 방심해서 잘못해서 벌을 받았어. 받았잖아. 벌도 받은 거잖아. 그치? 그럼 두 개가 어떻게 돼? 엄마가 자, 상으로 사탕 5개 줄게. 그러더니 벌로 사탕 3개! 그랬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 사탕 3개는 뺏겼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되나요? 그래서 네. 덧셈의 개념이 오, 막 뺄셈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막 되게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자, 근데 결론은 좀 더 쉽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거야. 근데 그렇게 계산 안 했으면 좋겠어. 이거는 뭐냐면 그냥 이때는 이렇게 해, 저땐 저렇게 해 그러면 내 생각이 없이 그냥 그렇게 하면 답이 뿅 하고 나오거든. 근데 처음에는 받았어, 뺐어. 양수와 음수 개념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머리로 한번 풀어봅시다. 빨리 풀려고 하지 말고 내 IQ, 내 생각의 힘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 거야. 뭔 소린지 한번 보자. 핵심 개념부터 봐볼게. 음, 우선은 팁을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계산하면 돼 하고 팁을 알려줍니다. 뭐냐면 부호가 같은, 즉 양수, 양수 혹은 음수, 음수 끼리의 덧셈이래. 양수랑 양수를 더하거나 음수랑 음수를 더하는 거지. 양수는 양수끼리 더하고 음수는 음수끼리 더하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양수 양수끼리 더하면 답은 무조건 양수가 나올 거고요. 아이고, 도장 색깔이. 양수가 나올 거고 숫자도 그냥 두 개를 더한 숫자가 나올 겁니다.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절대값의 합이라고 표현해 줬어. 그럼 뭐야? 누가 3개 줬어? 누가 5개 줬어? 3 더하기 5는 8. 나는 8만큼 갖고 있는 거야. 플러스 8. 자, 근데 음수 생각해 볼게. 자, 내가 빚을 3개를 졌어. 근데 빚을 5개를 또 진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빚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지. 3개의 빚이 있었다가 5개 빚을 더 받아서 결과로는 마이너스일 거고요. 그것도 합일 거야. 빚만 8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될까요? 네. 숫자가 작아서 이해가 될 거예요, 아마.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부호가 같은 수를 더하면 그 부호인 거야.
플러스는 플러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부호가 같은 수끼리 더하면 그 부호를 쓰고 두 개의 숫자를 더해주면 됩니다. 우린 두 수의 덧셈을 할 거거든.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 무슨 뜻인지. 요것만 봅니다. 위에 배운 걸로만 가볼게. 두 개의 부호가 같잖아. 둘 다 플러스야. 둘 다 플러스 플러스 양수를 더하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개의 부호, 같은 부호를 쓰면 되는 거야. 양수랑 양수를 더했으니까 양수겠지.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를 더하면 되겠네. 답은 플러스 8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혹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있나? 2번 볼게. 자, 두 개의 숫자가 또 똑같아. 미안. 두 개의 부호가 똑같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두 개의 똑같은 부호를 어떻게 해주냐면 더해줍니다. 자, 그럴 때는 공통 부호 마이너스끼리 더했어? 그럼 답도 마이너스인 거야. 우선 마이너스를 딱 하고 써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돼? 숫자를 더해주면 됩니다. 8. 이렇게. 이거는 약간 암기에서는 툭툭 튀어나와. 암기하면 뭐야, 두 개 부호 같잖아. 플러스 두 개 더해 8. 뭐야, 두 개 부호 같잖아. 같은 부호 써주고 더해 8. 이건 거야. 자, 이렇게 풀면 쉽게 풀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방법으로 웬만하면 해주지 마세요. 지금 설명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머리의 사이즈를 키워봅시다. 자, 첫 번째, 수직선을 이용해서 풀어보는 방법이야. 권장합니다. 아주 많이 권장해. 자, 볼게. 항상 0부터 시작하는 거야. 제로 베이스부터. 항상 시작은 제로 베이스. 그래서 시작은 0입니다. 처음에 플러스 3을 하래. 앞에 더하기 3이 있다는 건 뭐냐면 수직선에서 더하기 방향으로 가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케이, 3만큼 가라고? 가보지 뭐 하고선 여기에 3만큼 간 거야. 그럼 내가 여기까지는 어디 있어야 되냐면 여기 이제 딱 있어. 이 자리에 있는데 다시 한번 플러스 방향으로 5만큼 더 가라는 거. 누가 나한테 명령을 한 거야. 야, 더 가. 플러스 방향으로 5만큼 더 가. 알았습니다. 하고 더 간 거야. 여긴 플러스 5라고 써져 있어야 되겠지. 자, 그럼 도착한 곳이 어디겠어? 8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3칸 갔고 또 5칸 갔잖아. 그게 8인 거야. 그래서 답은 8. 앞에 플러스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됩니다. 양수니까. 자, 그럼 이제 알겠네. 왜 여기 플러스가 붙는지. 그렇겠지. 이해돼? 네. 음. 아니, 플러스 방향으로 세 칸 가고, 그 다음에 또 플러스 방향으로 5칸을 가려면, 그럼 당연히 0보다 오른쪽 플러스 방향이 있을 거니까 플러스를 쓰는 거고, 세 칸에다 5칸을 같은 방향으로 갔으니까 더해서 8칸만큼 가 있겠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빠르게 계산을 해버리는 거야. 근데, 물론 알아. 너희가 이거를 되게 잘할 거라는 걸 아는데, 자, 이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많이 할수록 좋아. 자, 그러면 답은 그냥 바로 쓸 수 있겠지. 여기 플러스 8이요. 그러면 또 수직선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마이너스도요. 마이너스는 어떻게 되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제로 베이스부터 시작합니다. 항상 0부터 시작하는데 마이너스 방향으로 3만큼 가줄래?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자, 0의 기준으로 마이너스 방향이면 여기가 플러스 방향일 거니까 당연히 이쪽 방향이 마이너스겠지. 그래서 이쪽 반대 방향으로 3칸을 갑니다. 이렇게 3칸을 딱 간 거야. 두꺼운 걸 해야지. 자, 마이너스.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 딱 멈췄어. 근데 한 번 더 가줄래? 이거 한 번 더 가줄래? 이런 뜻이야. 한 번 더 가줄래? 마이너스 5방향. 똑같아. 마이너스 방향 5번을 한 번 더 가달라고?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방향은 항상 이쪽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5가 들어올 거고, 그럼 결국 뭐냐면, 마3 더하기 마5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3칸 간 다음에 5칸 더 가줘. 라는 말이니까, 그리고 요건 그렇게 설명하고, 자, 마이너스 3에서 또 5칸 가면 여기 수직선상으로 마이너스 8인 거 당연히 알 거고요. 이제 이것도 왜 이렇게 되는지도 수직선을 이해를 했을 겁니다. 했어요, 이해? 네. 네. 마이너스 방향으로 3칸 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5칸 한 번 더 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8이 존재하는 거야. 자,
똑같은 문제인데 다른 방법으로 한 번만 풀어볼게. 이제 마지막으로 다른 방법은 뭐냐면 절대값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선생님이 맨 처음에 설명했던 거야. 그냥 팁인 거야. 외워서 그냥 바로바로 띡띡. 이거 계산기처럼 그냥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절대값을 이용하는데 사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플러스 3은 3이고 절대값이 플러스 5인데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밑에부터 두 번째 줄부터 중요해. 얘부터 중요합니다. 우선 공통부호가 뭔지 보는 거야. 두 개의 부호가 같아? 뭐로 같아? 플러스. 그럼 얘는 답은 플러스겠네. 그리고 두 개가 갖고 있는 숫자를 그냥 더해버립니다. 8.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익숙해지는 거야. 이렇게 하려니까 하는 거야. 그거의 이유는 여기서 나온 거지. 두 가지 방법이 다 좋아요. 첫 번째 방법은 우리의 두뇌 활동을 좋게 하는 거야. 우리를 천재로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우리를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 빠르게, 그 다음에 잘 안 틀리게. 수직선 긋다가 한 칸, 두 칸, 세 칸 가다 보면 틀릴 수 있잖아. 빠르고 정확하게. 이런 장점들이 있어. 그럼 이걸 우리가 언제 써야 되냐면 얘는 시험 때 유리하겠지. 얘는 일상생활 때 유리할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천이니까 우리는 이걸로 연습을 많이 합니다. 이걸로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자동으로 얘가 돼. 그러니까 이걸로 답이 눈에 보여. 플러스 8이니 막 눈에 보여. 그래도 꾹 참고 수직선으로 생각을 딱 한 번만 더 해줍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숫자가 커지거나 복잡해지면 더 어려워져. 그러니까 쉬울 때부터 수직선 생각을 많이 해놔야지 나중에 유리합니다. 자, 그럼 요번에도 어머야, 요번에도 자, 음수 같은 부호의 덧셈을 한번 볼게. 얘도 절대값 이용하는 건데 뭐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고요. 요것만 그냥 자,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3이고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은 5다. 근데 이것만 기억하고 이것도 두 번째 줄부터 중요한 거야. 자, 이런 식을 봤다고 치자. 그러면 두 개 공통부호는 마이너스잖아. 그럼 이거는 답이 마이너스겠네. 그리고 부호가 같으니까 얘랑 얘를 더해. 아까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8 이렇게 쓰면 됩니다. It's okay? 네, 네, 진도 쭉쭉 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갈게. 두 번째는 재밌는 일이 일어나는데 부호가 다른 두 수입니다. 부호가 달라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는 마이너스인 거야. 혹은 앞에 게 마이너스면 뒤에 게 플러스인 거야. 두 개가 섞여 있습니다. 그거를 더하라는 거야. 그럼 막 뭐 절대값의 차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한번 뭔 얘기인지 얘기해 볼게. 자, 우선 수직선을 보고서는 이 문제를 풀어 봅시다. 와,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만남이야. 어, 색깔을 잘못 썼다. 책에서는 얘가 빨간색, 마이너스가 초록색이네. 자, 처음에 어디서 시작한다고? 제로 베이스부터 시작한다고. 항상 0의 기준이야. 0일 기준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3만큼 가래. 그럼 수직선으로 이제 그려줍니다. 오케이. 0에서부터 마이너스 방향으로 3칸 이동. 그럼 어디 있는 거야? 마이너스 3에 내가 딱 와 서 있어. 근데 아까는 똑같은 방향 이동하라 그랬어. 마이너스 5로. 근데 지금은 이젠 플러스 방향으로 5번만 더 움직여줄래? 이렇게 얘기해. 미안한데, 덧셈이 그런 거야. 미안한데, 이렇게 한 번만 더 움직여줄래? 뭐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얼른, 그러면 뒤로 돌아. 야, 마이너스 방향으로 왔어? 야, 플러스 방향으로 가래. 돌아가래, 돌아가래. 그러면서 플러스 방향으로 돕니다. 5칸을 가는 거야, 5칸.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칸 이렇게 가면 어디에 도착하는 거야? 2에 도착하는 거야. 그럼 여기 플러스 5라고 적혀 있고 자, 그럼 답은 뭐가 되는 거야? 답은 결국에 내가 0에서 시작해서 2에 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계산한 게 2라는 거야. 답은 2입니다. 아이고,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자, 괜찮을까? 네, 자, 그럼 이거를 또 팁으로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거 봅시다. 이거를 그냥 절대값 이용하기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이런 말은 별로 없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두 개를 비교하는 거야. 두 개의 숫자를 딱 보고 둘 중에 절대값이 큰 수가 누군지 확인하는 거야. 둘 중에 누가 크지? 5가 크지 당연히. 그럼 그 절대값이 큰 수 앞에 있는 부호를 써줍니다. 그게 답의 부호야. 답은 플러스겠네.
그 다음에 큰 수에서 작은 수를,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줍니다.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는 거야. 왜 또 플러스를, 그치, 플러스 맞네. 전체 부호는 플러스고요. 2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자. 내가 왜 큰 수의 부호가 답이라고 쓰냐면 내가 마이너스를 가고 플러스를 가는데 어차피 결과는 큰 숫자 부호 쪽으로 더 쏠리지 않겠어? 0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를 이만큼 갖고 플러스로 가는 건데 플러스가 더 숫자가 커. 그럼 나 이쪽에 있을 거 아니야. 아니면 반대로 얘가 마이너스 5고 얘가 플러스 3이었다고 쳐봐. 그럼 내가 마이너스를 더 많이 가고 플러스 방향으로 다시 돌아오더라도 어디 있어? 마이너스 방향에 멈춰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항상 답은요. 두 숫자를 더할 때 큰 숫자, 누가? 절대값. 절대값이 큰 숫자 앞에 있는 부호가 전체 답의 부호가 된다. 그럼 이제 다시 종합해 볼게. 아까는 두 개의 숫자가 부호가 같아? 그러면 같은 부호 써 라고 했는데 그것도 그냥 한 번에 정리. 그렇게 따질 필요 없이 여기서도 그냥 큰 숫자 앞에 있는 부호 쓰면 돼요. 어차피 공통 부호니까. 여기서도 큰 숫자 있는 부호 써주면 돼요. 될까요? 네, 자, 그럼 마지막. 뭔지 이제 알겠지만, 자, 시작은 어디서부터? 제로 베이스부터. 그 다음에 처음엔 플러스 3만큼 가래. 야야야야, 플러스 3만큼 가. 네, 플러스 방향으로 하나, 둘, 셋. 저 3에 도착했습니다. 오버. 그래? 그럼 마이너스 방향으로 5칸 다시 가. 네, 돌아가란 말씀이십니까? 5칸 가.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5. 왔어. 어디 도착했어? 마이너스 2요. 그럼 답은 마이너스 2인 거야, 얘는. 아, 그치? 여기가 마이너스 5고. 자, 마이너스 2. 수직선으로 그으면 이렇게 풀리고요. 자, 이제 또 빠르게 푸는 방법, 절대값 이용하는 방법. 근데 아까랑 똑같아. 조건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지? 둘 중에 절대값이 큰 숫자 앞에 있는 부호가 답의 부호다. 기억하나요? 네, 그런 다음에 그냥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준다. 플러스지만 빼기가 들어가.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 자, 어떻게 좀 이해가 될까? 여기 네. 내 말을 들으면 딱히 어려운 건 없을 거야. 근데 혼자 풀다 보면은 조금 실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잠깐만. 자, 잠깐만. 오케이. 그러면 다음 넘어가가지고 요거 5, 6, 7 오늘 풀 거 되게 많네. 이렇게 해서 쭉 풀어보는데 풀만한 거 한번 골라보자. 우리 뭐 풀어야 되는지. 진짜 아니야. 우선은 스포니까 말하지 않을래. 잠깐만. 5번부터 볼게. 5번은 수직선 이용해서 푸는 거니까 얘는 무조건 수직선 그려가면서 머리를 이해하려고 하면서 풀고요. 얘는 절대값 이용하라고 풀는 거니까 얘는 그냥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주시면 돼요. 이거는 생각이 없어도 돼요. 5번은 생각을 많이 하고 방향도 막 생각하면서 자, 8번도 그렇게 풀라고 나온 거지만 음, 수익선이랑 같이 생각을 꼭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9번 중에서 풀어봅시다. 분수요. 마지막 거 한번 풀어볼까? 6번이요. 9번에 6번 한번 풀어보자. 7번도 풀어야 되겠는데? 이게 다 섞여 있구나. 오케이, I'm sorry. 7번에도 내가 6번 한번 풀어볼게요. 제일 어려운 거 하나씩 풀지 뭐. 자, 이렇게 소수랑 분수가 섞여 있어. 이래도 아무 생각 안 해도 돼. 둘 중에 누가 더 커? 라는 것만 알면 되고, 어쨌든 소수랑 분수를 계산하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소수를 분수로 만들거나, 아니면 분수를 소수로 만들거나. 하여튼 둘 중에 하나를 통일시켜야 되거든? 여기서 뭐가 편해? 너가 편한 거 불러봐. 여기에서는
음, 분수를 소수로 만드는데, 오케이. 그럼 그 말에 동의. 분수를 소수로 바꿔봅시다. 얘를 소수로 바꾸면 뭐가 돼요? 2.5 이렇게 쓰면 되나?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소수끼리 계산이 되는 거야. 딴 거 필요 없어. 자, 둘 중에 누가 더 커? 이것만 보면 되는 거야. 둘 중에 누가 더 커? 똑같아. 아, 그럼 상관없어. 아무거나 쓰면 돼. 플러스. 답은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부호가 같으니까 이 두 개를 더하면 됩니다. 끝.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분수든 소수든 정수든 유리수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돼. 자, 8번 말고 9번도 한번 가볼게. 9번에서도 맨 마지막 문제로 가볼게. 아, 이번에는 5번 문제 풀어야겠다. 6번은 이제 네가 하고. 자, 5번 문제는 이거는 뭐가 편해? 분수가 편하겠지, 이 문제는. 네, 그러면 마이너스 3의 분수를 한번 바꿔보자. 뭐가 될까요, 얘는? 통분을 할 때 분모를 똑같이 통분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5분의 15라고 통분을 해보자. 자, 그럼 얘는 얘가 더 커, 얘가 더 커. 숫자만 보는 거야, 지금. 당연히 5분의 15가 더 커. 그럼 5분의 15 앞에 있는 이 부호가 답의 부호입니다. 물론, 두 개의 부호가 같잖아 하고 써도 상관없어. 그래서 마이너스를 써주고요. 부호가 같으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 부호가 같을 때는 두 개의 숫자를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5분의 22가 답인 거야. 괜찮을까? 네, 그 다음에 11번 가볼게. 뒷장에. 이번엔 뭐 풀까? 5번 풀자. 자, 이거는 둘 다 통분을 해야 될 것 같아. 뭐로 통분? 6, 좋아. 그럼 얘는 6분의 9가 될 거고, 얘는 6분의 1을 곱해주니까 8이 될 거야. 앞에 플러스 안 써줬다. 자,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럼 이제 뭘 봐야 돼? 숫자를 봐야 돼. 6분의 9가 커? 6분의 8이 커? 6분의 8, 6분의 9요. 9가 크지. 숫자만 보는 거야. 절대값을 보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부호가 답이라 그랬어. 넌 답이 마이너스겠구나.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두 개의 숫자를 더해야 될까, 빼야 될까는 두 개의 부호가 지금 달라요. 두 개의 부호가 다를 때는 빼는 거라 그랬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6분의 1, 얘가 답이야. 아, 너무 화면을 키웠다. 괜찮을까? 네, 규칙이 좀 이해 가고 있어? 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되고요. 12번은 그래. 한번 설명해 보자. 자, 12번 문제 한번 봐봐. 어떤 수보다 네모만큼 큰 수라고 했어. 그러면 그거는 이렇게 쓰면 돼. 어떤 수에다 네모만큼 크다라고 했으니까 더하기를 그냥 연결 크니까. 만약에 문제가 지금 다음번에 나오겠지만 어떤 수보다 네모만큼 작은 수라고 하면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돼. 숫자 한번 넣어볼까? 3보다 5 큰 수. 그럼 우리 3에다 5 더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요거 한번 볼게. 1번. 너무 쉽지만요. 자, 플러스 7보다 그럼 플러스 7에 괄호 딱. 플러스 3만큼 그럼 플러스 3 딱. 자, 여기는 그냥 얘네 두 개에 주어진 애가 그냥 그대로 왔다고 생각해야 돼. 그리고 큰 수라고 했으니까 가운데를 플러스를 연결해 준 겁니다. 얘보다 얘만큼 큰 수, 크다가 더하기인 거야. 그럼 이제 생각해 보자. 어? 두 개의 부호가 같네? 라고 생각해서 플러스를 붙여도 되고요. 7이 더 크니까 앞에 플러스 있네? 플러스 붙여도 돼. 그리고 자, 플러스 7, 플러스 3. 둘 다 플러스 플러스 부호가 같잖아? 그래서 두 개의 숫자를 더해야 되겠네요. 그럼 답은 플러스 10. 이렇게. 이제 풀 수 있겠어? 네, 네, 한번 풀어보자. 여기 13번 제외하고 12번까지 몇 분 줘야 돼? 절반 주면 되거든. 15분 줄게.
틀리지 않게 그 다음에 수직선으로 생각을 좀 잘해주세요. 아, 너무 쉬워. 그냥 바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 라고 물론 풀겠지만 수직선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줘. 아, 그럼 수직선으로 이렇게 되니까 얘가 되겠네. 답이 먼저 보여도 돼. 답이 먼저 쓰고, 얘가 이렇게 되니까, 내 답 맞겠네. 그렇게라도 수직선을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아, 진짜 제발 부탁이야. 수직선 제발 생각 좀 많이 해줘.
다 풀었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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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시간 열심히 풀고 있는 친구들은 멈추고 푸세요. 그리고 스타트 누르고 다음 페이지부터 답 맞출 거니까 자, 못 풀었으면 절대 답 맞추기 없기. 스탑. 음. 자, 가보자. 수직선만 보고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덧셈식을 만들어 보래. 자, 그럼 시작부터 찾아야 돼. 시작은 항상 어디서부터? 0, 그렇지. 아, 민망할 뻔했어. 딱 이렇게 해서 굳을 뻔했는데 좋은 타이밍에 살짝 늦은 타이밍이지만 좋게 대답해줬어. 고마워. 민망함에서 벗어나게 해줬어. 자, 0에서 기준으로 플러스 2만큼 갔습니다. 처음에. 그 다음에 다시 플러스 5만큼 간 거예요. 그러면 식은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결과로 어디 있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플러스 7이 답. 자, 2번 보자. 시작점만 찾으면 끝나는 거야. 어디라고? 0이라고. 처음에 어떻게 했대? 마 3만큼 움직였대.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대? 마 2만큼 더 갔대.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디에 도착한 거야? 마이너스 5에 도착이야. 자, 3번, 4번. 자, 항상 뭐부터 찾으면 된다고? 제로 베이스 0. 이것도 같이 해볼까? 0. 이것만 기억하면 수직선 문제는 되게 쉽지. 자, 첫 번째 어떻게 했대? 플러스 방향으로 5만큼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마이너스 2 방향으로 갔지. 그랬더니 어디 들어와 있는 거야? 플러스 3. 자, 다시 또 제로 베이스 1에서 시작이 여기서부터 8 간 거 아니야? 시작은 어디서부터야, 지금? 마이너스 3에서부터 시작한 거야, 지금. 마산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방향 바꿔서 플러스 방향으로 8만큼 간 거지. 그랬더니 어디 도착했어? 플러스 5에 도착. 조금씩 느린 거는 혹시 필기 못했을까 봐 기다려주는 거야. 그리고 5번, 6번. 그리고 이거 필기하다가 선생님 설명을 놓치지 마세요. 선생님 설명 듣고 그 다음에 필기해. 제일 바보 같은 게 설명 듣다가 필기하려고 막 하면 설명 못 듣는 거야. 자, 0, 0 먼저 찾아주고 두 개 한꺼번에. 제일 먼저 뭐 했어? 0에서부터는 플러스 방향으로 3만큼 가래. 그런 다음에 그 자리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6만큼 온 거겠지. 그랬더니 내가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3에 와 있네. 얘도 0을 기준으로 처음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5만큼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 플러스 방향으로 4만큼 갔대. 여기 플러스 4. 그랬더니 결과는 어디 있어? 어라? 마이너스 1에 있잖아. 아직도 0을 넘지 못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자, 규칙 한 번만 이미 알고 있겠지만 규칙 한 번만 더 정리하고 갈게. 자, 같은 부호입니다. 부호가 같을 때는 두 개를 공통 부호에다가 두 개 더해주기. 이것도 같은 부호네요. 그러면 같은 부호에다가 두 개 더해주기. 3번 가보자. 다른 부호야. 다른 부호일 땐 큰 숫자 앞에 있는 부호. 큰 숫자면 절대값이야. 절대값 큰 숫자 부호 앞에 있는 거 해주고 두 개를 빼주기. 부호가 다르네. 큰 숫자 앞에 있는 부호 써주고 두 개 빼주기. 부호가 달라. 큰 숫자 앞에 있는 부호 써주고 두 개 빼주기. 부호가 달라. 절대값이 큰 숫자 앞에 있는 부호 써주고 두 개 빼주기. 이 정도는 외웠겠지? 그게 바로 우리 옆에서는 그렇게 풀라고 문제가 주어졌지. 빠르게 한번 풀어볼래? 하면서 해보자. 양수, 양수. 두 개의 부호가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 같은 부호, 공통 부호 써주고 두 개 더해주기. 이렇게 보자. 부호가 같아요. 어, 공통 부호 써주고 두 개 더해주기. 부호가 같네? 공통 부호 써주고 두 개 더해주기. 아, 뭐야?
부호가 또 같네? 공통부호 써주고 두 개 더해주기. 아, 이제 그만! 두 개 부호가 같네? 공통부호 써주고 두 개 더해주기. 음, 복붙 아니었어. 다 내가 하나하나 다 얘기한 거야. 자, 이제 7번 가자. 7번은 6번이랑 똑같은 건데, 이제 조금 숫자들이 복잡하게 나오는 거야. 분수, 소수 이런 거 나오는 거거든? 뭐 별다를 게 없습니다. 이것만 보는 거야. 맨 처음에. 뭐야? 부호가 같잖아? 가 먼저 보여야 돼, 이제. 분수다. 통분해줘야지. 가 아니라, 부호가 같잖아? 공통부호를 써줘야겠군. 그래서 공통부호를 먼저 써준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준다? 부호가 같을 때는 3분의 1하고 3분의 5를 더해줍니다. 그러면 3분의 6이 나오겠네. 약분하면 답은 2 플러스 2. 양수 2. 자, 2번도 가보자. 와, 부호가 같네. 공통부호 써주고 더해주기. 5분의 9. 아, 부호가 같네. 공통부호 써주고 더해주기. 자, 더해주려고 했더니, 부호가 같지 않아서 더할 수가 없잖아. 그럴 때 통분을 해줘야 되겠지. 4분의 2로 통분해주고 더해주기. 자, 4번 갑시다. 부호가 같아요. 공통부호 써주고 더해주기. 자, 10분의, 얘는 10분의 4고요. 얘는 10분의 5겠네. 더해주면 10분의 9. 아, 또 똑같아. 공통부호 써주고 더해주기. 자, 4분의 4로 통분되겠지? 더해주면 4분의 7. 6번은 아까 했고요. 괜찮아? 네. 네. 아우, 대답 씩씩하게 해줘서 땡큐. 자, 이제 8번 갈 거야. 가자, 가자, 가끄야. 얘는 뭐야, 부호가 또 같잖아. 아까 6번, 7번이 양수끼리였으면 이건 지금 음수끼리입니다. 그래도 내가 말한 건 변함이 없어. 그대로 소리 안 내고 계속했으면 좋겠다. 공통부호 해주고 더해주기. 응, 부호가 같네. 공통부호 더해주기. 저기, 응, 1번에 5 아니라 2 아니에요? 어디. 1번에 1번에. 5가 아니, 그 말고 3 더하기 5. 아하, 그렇지. 고맙습니다. 3 더하기 2는 5, 그치? 너무 빨리 계산해서 막 훅훅 써버리네. 자, 그 다음에 3번이요. 같은 부호 더해주기, 공통부호 써주고 더해주기. 또 같은 부호를 더하네요. 공통부호 써주고 더해주기. 또 같은 부호네요. 공통부호 해주고 8 더하기 4 더해주기. 오해할까 봐 8 더하기 4를 넣어줬어. 자, 9번 가자. 아, 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부호네요. 그치? 그러면 공통부호 써주고 두 개를 더해주기. 더해주는 건 당연히 절대값 더해주는 거야. 그러면 3분의 6이 될 거니까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2. 공통부호 더하니까 공통부호 써주고 더해주기. 와, 약분되네요. 마이너스 3으로 써야 답이야. 이거 이렇게 쓰면 답 아니에요. 이렇게 쓴 게 답입니다. 기하분수로 만들어야 답이야. 자, 그 다음에 3번 보자. 공통부호 써주고 더해주기. 이거 6분의 4라고 써주고 6분의 9. 6분의 9. 아이, 설마, 설마. 아니지? 2분의 3이라고 바꾼 거지? 자, 4번 갑니다. 마이너스끼리 공통부호끼리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공통부호. 그 다음에 3분의 2는 3분의 6으로 통분하고 3 더해주기. 그 다음에 6번. 자, 공통부 마이너스 그 다음에 뭐를 바꿔볼까? 얘를 바꿔볼까? 10분의 13이라고 쓰고요. 얘는 10분의 4라고 쓸게요. 그래서 10분의 17이라고 해도 답이고 선생님 전 이거 0.4라고 바꿨는데요. 그래서요. 마이너스 0.7, 1.7이라고 썼어요. 괜찮아요. 둘 다 맞아요. 얘도 맞고 얘도 맞아요. 근데 답에선 아마 분수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 중학교 때는요, 분수랑 소수의 합쳐진 계산이 나올 때 보통
기준을 분수라고 놨다. 그럼 소수는 틀린 건가요? 틀리진 않아. 근데 해설지는 분수로 나와 있을 거야. 그래서 아무 말도 없다. 소수로 풀어라. 뭐 이런 말이 없다면 분수가 답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자, 10번 갈게. 와, 드디어 뭐가 나왔어? 다른 부호가 나왔습니다. 그치? 자, 부호가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지? 부호가 다를 때는 큰 숫자가 누군지 확인하고 그 숫자 앞에 있는 부호가 전체 부호. 그리고 숫자를 빼줍니다. 플러스 2. 요 두 번째 여기 있는 과정은 머릿속으로. 여기 한 번만 더 쓰고 다음부터 머릿속으로 부호가 다른 애 큰 숫자 앞에 있는 부호 써주고 두 개를 뺀다. 마이너스 11. 와, 네 개를 한꺼번에 할 수 있겠는데? 좋았어. 부호가 달라요. 큰 숫자 앞에 부호 써주고 두 개를 빼줍니다. 8. 부호가 달라요. 큰 숫자 앞에는 부호 써주고 빼줍니다. 부호가 달라요. 큰 숫자 앞에는 부호 써주고 두 개를 빼줍니다. 두 개를 빼줍니다는 숫자에서 숫자만 빼주는 거야. 마지막. 큰 숫자 앞에 부호에다가 9 빼기 6, 3. 여기까지는 어때? 잘 됐어? 네. 네. 아, 또 있나? 아, 또 있네. 방심했어. 자, 큰 숫자 앞에 부호 쓰고 12 빼기 10, 아니, 12 빼기 2. 큰 숫자 부호 8 빼기 4. 이거는 큰 숫자가 없는데 어떡하죠? 자, 여기 밑에 팁이라고 되게 중요한 게 있어. 두 개의 숫자가 같은데, 즉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반대야. 수직선 한번 그어볼게요. 0부터 시작해서 플러스 방향으로 5만큼 간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방향으로 5만큼 부호가 다르게 같은 거리로 움직이면 어디 도착하지? 0. 그렇지, 0에 도착해.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두 수를 더하면 0입니다. 그래서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 두 개의 부호가 다른데 숫자가 똑같아요. 어떡하지? 0.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왔던 대로 없어진 거야. 5개를 주더니 5개를 뺏어간 거야.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지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10번. 마지막. 똑같죠? 부호는 다른데 절대값이 같으면 답은 뭐라고? 0. 0. 0. 그렇지. 0. 0. 자, 12. 와, 오늘 할 거 되게 많다. 그치? 아, 빠르게 가볼게요. 부호가 달라요. 큰 숫자 부호를 써주고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줍니다. 절대값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4. 큰 숫자가 플러스네. 그러면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줍니다. 그럼 플러스 5분의 5 약분하면 1. 자, 가보자. 큰 숫자에서 이거 큰 숫자 4분의 7이지. 그 다음에 빼줍니다. 4분의 2 약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얘는 큰 숫자가 2분의 1이 커요. 4분의 2라고 통분해 버릴게. 그러면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 뺍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볼게. 얘도 통분해 볼까? 마이너스 5분의 5라고 통분하고 나면 큰 숫자 부호가 마이너스 5분의 5가 되겠네. 그럼 뭐야? 뭔 소리야? 미쳤나 봐. 4분의 4지. 선생님이 가끔 이래. 그러면 들으면 안 되지. 선생님 왜 5를 통분해요? 그래야지. 자, 큰 숫자는 얘네. 플러스 치고요. 4분의 1 큰 거에서 작은 거 뺍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통분해 볼까? 5분의 10으로 플러스겠네. 자, 큰 숫자가 얘니까 플러스 빼주면 8. 와, 계속 나와. 소수로 해도 될 거. 얘 소수 한번 해볼까? 0.5로. 그러면 큰 숫자 써주고 빼줘야 되겠지? 2. 와, 소수하게 잘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큰지 모르겠어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절대값은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예요. 0. 자, 이거는 100분의 125라고 써도 되고, 얘를 소수로 바꿔도 되지만, 분수가 기본이라 그랬지. 100분의 125야. 약분하지 말고 얘도 100분의로 만들어 보자. 그럼 25 곱한 거니까 뭐가 되는 거야? 얘 125가 되네? 0. 됐을까요? 네. 자, 네. 일상이. 자, 가보자. 12. 다음을 구하여라. 플러스 9보다 마이너스 2만큼 큰 수. 자, 큰 자가 들어오면 더하기라 그랬어. 그래서 숫자를 이렇게 씁니다. 플러스 9보다 큰 수,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럼 이제 아까 전이랑 똑같지? 숫자, 어이구, 왜 이렇게 멀미나게 생겼어? 자, 그래서 큰 숫자 앞에 있는 부호 플러스 써주고요. 그 다음에 빼주기. 이렇게. 기계가 된 것 같아. 계산기가 된 것 같네. 계속 같은 거 하려니까. 이거 식 한번 써보자. 마이너스 6보다 마이너스 3만큼 큰 수 괄호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9 플러스 9분의 13보다 플러스 9분의 5 더 큰 수 플러스 9분의 22 어? 20 잠깐만.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왜? 선생님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선생님 거기는 잘못된 길입니다 하고 알려줬어야지. 와, 뻔뻔하다, 그치? 자, 마이너스 5.2보다 마이너스 3.1만큼 큰 수. 그러면 마이너스 두 개 더해줘야 되니까 8.3. 이렇게 소수로 되면 소수가 답이야. 자, 마이너스 10보다 플러스 4만큼 큰 수래요. 마이너스 6. 이제 이렇게 좀 빨리 할 수 있어? 네. 진짜? 오케이. 자, 근데 이렇게 빨리 하는 거 좋은데 좋지 않아요. 이렇게 빨리 푸는 것도 되지만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빨리 풀다가도 잠깐만 수직선으로 한 번만 생각해 볼까? 모든 문제가 다 힘들면 한 세 문제 중에 한 문제라도 마이너스 10만큼 갔다가 플러스 4만큼 왔으니까 오케이 마이너스에 존재할 거고 6이겠네. 이렇게 한 번씩만 짚고 넘어갑시다. 3분의 1보다 마이너스 3분의 13만큼 큰 수라고 했으니까 큰 숫자 부호 앞에 있는 거 쓰고 3분의 12. 우와, 약분되네요. 답은 마이너스 4. 방금 발음 죽였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더하기를 했습니다. 와, 진짜 힘들어. 문제 풀 게 너무 많아. 앞으로도 되게 많네. 자, 그러면 오케이,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10분 갖고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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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우리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만 더 해봅시다. 미안합니다. 조금만 더 해보자. 자, 계산 법칙. 이거 너무 쉬운 거라서 금방 나갈 거라서. 자, 첫 번째 거요. 법칙이라는 게 있는 거야. 덧셈의 법칙이 있대. 도대체 무슨 법칙이 있지? 두 개가 있습니다. 교환 법칙이라는 녀석하고 결합 법칙이라는 녀석. 법칙이 두 개나 돼? 그리고 이름도 뭐야? 교환, 결합, 한자어야. 되게 어려워. 그치? 근데 교환이라는 거는 뭐냐면 얘랑 얘를 교환한대. 맞바꾼다는 거 있잖아, 교환. 너 이거 나랑 교환할래? 그럼 교환하는 거잖아. 근데 덧셈에서는 뭐가 교환이냐면 처음에 앞하고 뒤가 있는데 그 순서를 바꾼 거예요. 숫자의 순서를 바꾼 겁니다. 앞에 있는 녀석을 뒤로, 뒤에 있는 녀석은 앞으로. 이게 교환이야. 그게 교환 법칙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뭐? 그렇게 하면 뭐? 순서를 바꿔도 결과는 같은 게 법칙이야. 뭔, 뭔 소리야? 2 더하기 3은 뭐야? 오, 그럼 3 더하기 2는 뭐야? 오, 어, 뭐야 이게? 순서를 바꿔도 결과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교환법칙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자, 그럼 결합법칙도 한번 설명해 볼게요. 결합법칙은 뭐냐면, 자, 괄호가 없었는데 생겼어. 혹은 있었는데 없어졌어. 혹은 여기 있었는데 여기로 갔어. 이런 괄호가 뭔가 움직이면 그걸 우리가 결합법칙이라고 해줘. 자, 이런 식입니다. 세 개가 있어. A랑 B를 먼저 계산하라고 괄호가 딱 이렇게 있었어. 근데 아니다, 아니다. 내가 생각이 바뀌었어. A랑 B를 먼저 계산하지 말고 B랑 C를 먼저 계산해 줄래? 하면서 괄호를 싹 위치를 바꿔버렸어. 그래도 답은 똑같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 2 더하기 3 더하기 4가 있다고 칩시다. 2랑 3을 먼저 더하고 4를 나중에 더하면 값이 뭘까요? 9, 9. 자, 그럼 2 더하기 내가 생각이 바뀌어서 3 더하기 4를 먼저 하고 2를 나중에 더할 거야. 답이 뭘까요? 9, 9. 똑같죠. 이렇게 된 거를 우리가 결합법칙이라는 거야. 괄호가 있었는데 없어지거나 없었는데 있어지거나 여기 있었는데 여기 가거나 여기 있었는데 여기 가거나 막 움직이는 괄호가 변할 때 그걸 우리가 결합법칙이라고 하고 그렇게 해도 결과는 같은 게 법칙이에요. 답은 변하지 않아. 여기서 뭐 어느 두 수를 먼저 더해도 그 결과는 같다라는 문장으로 나오는데 사실 이 문장으로 기억하면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괄호, 괄호. 이거 괄호라고 하는 거야. 가로가 아니라 괄호의 변화. 괄호가 변해도 그 결과는 같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건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땡이야, 땡. 이거는 그냥 속뜻이야. 속담도 속뜻이 있잖아. 그치? 그거 있잖아. 내가 예쁘게 말해야지 나도 예쁜 말을 듣는 거. 뭐야, 속담. 스피드 퀴즈 시작. 예쁘게 말해야지 예쁜 말을 듣지. 속담. 이거에 얼마일까? 딩동댕. 자, 근데 그거를 내가 계속, 우리나라에 그런 속담 있잖아. 내가 예쁘게 말해야지. 이렇게 하면 땡이잖아. 속담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뜻이랑 속담은 다르지. 그런 것처럼 문장도 요렇게 써야지 맞는 말이지만 뜻은 요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또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자, 한번 봅시다. 문제로. 어, 1번. 틀린 그림 찾기. 잠깐만. 플러스 3이 여기로 갔고. 잠깐만. 마이너스 7이 여기로 왔는데? 어? 뭐야? 두 개가 크로스. 뭐야? 앞에 게 뒤로 가고. 뒤에 게 앞으로 갔는데? 이게 뭐지요? 답 한번 계산해 볼까? 부호가 달라서 큰 숫자 부호 따르고 두 개를 빼준다. 부호가 다른데 큰 숫자 앞에 있는 부호 따라주고 빼준다. 계산 결과가 어때?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두 수의 덧셈에서 순서를 바꿔도 결과는 같고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한다? 숫자가 변했어. 뭐라고 한다? 유한법. 그렇죠. 교환 법칙. 자, 2번 가볼게. 2번은 숫자가 3개가 있는 거야. 띵띵띵 숫자 3개가 있고 먼저 앞에 두 개를 먼저 계산하래. 근데 밑에 걸 봤더니 숫자는 똑같이 있어. 플러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숫자는 똑같은데 뭐가 바뀌었냐면 괄호가 말이야. 앞에 1번, 2번 묶어줬던 괄호가 2번, 3번을 묶어주고 있네. 와, 괄호가 이동했어. 이동. 괄호의 변화가 생겼어. 자, 그럼 앞에 두 수를 먼저 계산해 볼게. 큰 숫자 앞에 있는 부호가 다르니까 빼줬어. 그럼 한 번 더 해줘야 되잖아. 두 개의 부호는 같아요. 여기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3 여기 그대로 해준 거야. 부호가 같으니까 같은 부호 쓰고 두 개의 수를 더해줍니다. 답은 마이너스 5래. 자, 그럼 2번. 괄호가 있는 건 괄호부터 풀어야 되니까 얘부터 한번 풀어보자. 얘는 부호가 같아요. 마이너스 8에 숫자 더해주고. 앞에 플러스 3이 붙었으니까 앞에 요거 계산해 주는 거야. 식을 써주고 자, 큰 숫자 부호 마이너스고 8에서 3 빼니까 5. 우와, 뭔가 계산 과정도 다르긴 하지만 답은 어떻다? 답은 같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한다? 네, 결합법칙이라고 한다. 자, 숫자가 3개에서 어떤 수를 먼저 더하여도 라고 했지만 자,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한다 그랬지? 괄호가 어떻게 변해도 자, 결과는 같다. 대신 포인트는 뭐야?
포인트는 그 세 개를 연결해주는 녀석이 다 플러스여야 돼요. 플러스일 때만 그래요. 여기도 플러스일 때만 결합법칙과 교합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그냥 교합법칙, 결합법칙이 아니라 앞에 덧셈이라는 글자가 붙은 거야. 덧셈일 때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한번 쭉 풀어볼게. 10분 줍니다. 뒤에 거 쫙 풀어보세요. 오케이. 아, 잠깐만. 왜 이거를 쓰는지부터 해줘야 되겠네. 중요한 거. 근데 내가 왜 이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배우고 있을까? 라고 하면 3번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야. 자, 가만히 봤더니 와, 숫자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 세 개를 더하래.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순서대로 풀어줘야 돼요. 근데 잠깐만. 얘랑 얘가 되게 친숙해. 나 이거 눈으로 딱 봐도 뭔지 알 것 같아. 뭐지? 이거? 영. 0이야. 자, 그럼 걔부터 쓰고 싶은 거야. 왜? 아니, 순서가 바뀌어도 된다며. 이렇게 두 개의 순서를 바꿔버립니다. 이해될까요? 네. 난 얘랑 만나게 하고 싶거든. 그래서 이 두 개의 순서를 바꿔버리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3 너 먼저 오고 마치 너 뒤로 가. 이렇게. 그럼 얘는 무슨 법칙인 거야? 덧셈의, 이거 꼭 써야 돼. 덧셈의 교환 법칙입니다. 두 개의 숫자의 위치를 바꾼 거야. 그리고 나서, 자, 나를 봤더니 당연한 거긴 하지만 첫 번째랑 두 번째 걸 먼저 풀어주겠네. 어? 그러면 두 번째 줄에서는 괄호가 없었는데 갑자기 세 번째 줄에 괄호가 생겨버렸네? 와, 이건 무슨 법칙이지? 덧셈의 결합 법칙입니다. 아니, 너무 당연해. 첫 번째, 두 번째 먼저 푸는 건데 괄호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잖아요. 맞아. 맞지만 식상으로는 괄호가 없었는데 생겼잖아. 그래서 우린 이거를 결합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여기다 써주는 거야. 마치. 어머, 얘는 계산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7이라고 조금 더 쉽게 계산한 것처럼 보이는 거야. 원래는 이거 계산해서 마이너스 10이네. 근데 더하기 3을 해주니까 잠깐 큰 숫자 보호 따르고 10에서 3 빼니까 7. 이거보다 뭐야? 없어지네? 마 7이네? 이게 더 빠르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법칙들을 사용해서 조금 더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1번은 내가 왜 교환법칙하고 결합법칙을 썼는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0이 되는 수를 먼저 계산하면 계산이 간단해집니다. 자, 두 번째 가볼게. 두 번째 식은 더해서 0이 되는 건 없어. 하지만 양수끼리 혹은 음수끼리 무슨 얘기야? 같은 부호끼리 먼저 계산해주면 편하거든. 부호가 다르면 큰 숫자 부호 따라서 얘네에서 빼줘야지 라는 거보단 같은 숫자 20이네. 이게 훨씬 빠르다는 거야. 괜찮니? 네. 그래서 또 한 번. 야, 너희들이 자리 바꿔. 플러스 너 먼저 와. 그래서 덧셈의 교환 법칙입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 두 개를 먼저 계산해 주는 거야. 결합 법칙입니다. 그럼 얘는 뭐가 돼? 뒤에 마이너스 11 써주고 얘네 두 개는 플러스 20이 돼. 그럼 이제 두 개의 부호가 다른 애를 더하는 거니까 큰 숫자 부호에다가 빼주는 거. 답은 플러스 9. 자, 3번 갑니다. 3번도 똑같아. 같은 부호를 먼저 계산해주고 싶었던 거야. 양수도 음수도 어쨌든 같은 부호끼리 더하는 게 더 유리해요. 여기 포인트까지 딱 있네. 즉, 양수랑 음수가 섞여 있으면 부호가 같은 수끼리 먼저 계산하면 돼. 부호가 같은 수끼리 이게 조금 더 계산이 편해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부호가 같은 수끼리 만나게 하기 위해서 두 개의 위치를 바꿉니다. 교환 법칙이요. 그리고 두 개를 먼저 계산을 해줍니다. 결합 법칙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0일 거고 여기 플러스 12. 두 개의 부호가 달라 큰 숫자 부호 써주고 두 개를 빼줍니다. 마팔이요. 괜찮을까요? 네. 자, 그럼 뒷페이지는 너희가 풀면 되고요. 내가 문제 조금 더 풀었으니까
10분 안 주고 7분만 줄게요. 7분 동안 풀어봅시다. 요. 다 했어요.
내가 너무 빨리 켰지? 네. 혹시 어려운 게 없나 해서 잘 풀리고 있어? 네. 네. 중간 점검. 어, 다 했는데요? 다 했었어? 아유, 내가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그랬었군. 자, 다 못한 친구들은 멈췄다가 다 하면 키세요. 스탑. 자, 가보자. 우리 여기서부터 하면 되겠지? 자, 이거는 아까는 내가 부호가 같은 것끼리 하면 좋다 그랬어 라고 해서 부호가 같은 것끼리 연결됐으니까 응 하고 풀기에는 와, 통분이 싫은 거야. 이거는 통분이 더 중요한 문제지 않겠어? 그래서 아, 얘랑 얘를 먼저 계산하는 게 편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듭니다. 개인차야. 자, 그래서 요거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야. 야, 분모가 3이네. 너나끼리 먼저 계산해. 이렇게. 그래서 얘네 분모가 3인 애들끼리 먼저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부호는 큰 숫자 부호 마이너스, 그 다음에 3분의 5 빼기 3분의 2 해주면 3분의 3 나오면서 1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뭐야? 마이너스 4분의 4 아니야? 그러면 부호는 큰 숫자 부호 빼주니까 4분의 1 이렇게 해서 답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게 12로 통분을 안 해도 됐잖아. 그치? 훨씬 간단해진 풀이로 풀 수 있게 됐지. 그래서 우리는 자, 교환 법칙과 덧셈의 교환 법칙과 덧셈의 결합 법칙을 이용하면 이렇게 분수끼리에서 통분이 필요 없게 분모가 같은 분수끼리 먼저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 거야. 자, 그럼 언제 쓴지 내가 다 알았어. 그럼 4번도 거기에 맞춰서 쓰면 됩니다. 자, 이거 그냥 빠르게 가볼게. 와, 0이다. 그럼 답은 플러스 9. 못 쫓아오면 천천히 풀면 돼요. 자, 얘는 부호가 같은 것끼리 먼저 계산해 볼게. 마이너스 14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부호가 다른 거니까 큰 숫자 앞에 있는 부호에 14 빼기 8, 6. 자, 그럼 얘도 한번 해볼까? 얘는 바꾸지 말고 그냥 이렇게 먼저 해버릴게. 응, 뒤에 거 2번, 3번 먼저 계산해도 돼. 왜? 결합 법칙이잖아. 그래서 플러스 10을 먼저 계산하고 플러스 9.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 3번을 먼저 계산하지 뭐.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 큰 숫자 보호 따라가고 빼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부호가 같은 것끼리 먼저 계산을 해버립니다. 그럼 얘는 우선 두 개의 숫자를 이렇게 바꿔도 되고 사실 두 개 숫자 이렇게 바꿔도 돼. 그치? 그런 다음에 괄호로 묶어주면 되잖아. 어쨌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먼저 더해주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5. 뭐야? 그러면 제로 나오네.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기 때문에 제로. 그 다음에 6번도 가볼까? 6번도 5번이랑 똑같아. 플러스 6이랑 플러스 2를 먼저 계산하면 플러스 8이 될 건데, 뭐야? 마팔도 더하래. 영. 자, 7번 갑니다. 부호가 같은 것끼리 먼저 계산이요. 그 다음에 두 개를 더해주면 큰 숫자 부호 빼주기. 얘도 부호가 같은 거를 먼저 계산이요. 플러스 15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 5를 더해달래.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큰 숫자 앞에 부호에다가 두 개를 빼줍니다. 플러스 10. 됐나요? 네. 네, 5번 갑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쉽게 교환법칙, 결합법칙 이용해서 다음과 계산하시오. 자, 뭐부터 하고 싶어? 뭐부터? 뭐부터 하고 싶어? 나는 그냥 이렇게 먼저 계산하고 싶어. 그럼 아무 짓도 안 해도 그냥 되지만, 자, 그냥 결합법칙이라고 해줍시다. 3분의 6이에요. 그치? 2가 되는 거야.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플러스 2 더하기 4분의 5, 플러스 4분의 5. 얘는 4분의 8이 되겠지? 부호가 같으니까 두 개를 더해줍니다. 공통부호 써주고.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차피 이거 부호가 달라서 묻기도 좀 그런데.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해볼까? 얘 마이너스 2분의 2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공통부호에다가 더해주기. 그럼 또 공통부호에다, 이거 통분해줘야 되네.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 통분해주면요. 마 6분의 15 더하기 마 6분의 4. 공통부호에다가 두 개 더해주기. 맞나요? 음, 아니네. 나 뭐 잘못했지? 플러스 1을 여기 플러스구나. 그럼 뭐 잘못됐지? 여기가 1이네. 그럼 뭐 잘못됐지? 여기가 3이네. 그러면 맞나 그럼? 맞아? 또,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맞다. 몰랐던 거야. 미안해. 조금 힘들었어. 이게 플러스였네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요. 헷갈리게 해서 미안해, 얘들아. I'm so sorry. 자, 3번 같은 경우가 드디어 요런 재미가 있는 거지. 통분 안 해도 되는 재미. 자, 부호가 다르니까 큰 숫자 부호 따라가고요. 빼주면 4분의 4, 1이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분의 5. 자, 1은 마이너스 6분의 6이라고 머릿속으로 바로 떠올리고 생각해주면 답은 마이너스 6분의 11. 자, 이것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 분모가 같은 거부터 계산이요. 플러스 5분의 10. 플러스 2네. 플러스 2는 2분의 4라고 통분해 주고요. 마 2분의 3 계산해주면 플러스 2분의 1. 자, 3번은 소수거든? 소수여도 상관없어. 자, 이거는 뭐부터 해볼까? 마마부터 해볼래, 나. 얘랑 얘부터 계산해 볼래? 라고 하면 자, 마이너스 8.1 해서 그 다음에 더해주기 하면 큰 숫자 해가지고 빼주기 하면 4.7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친구는 이렇게 풀었을 거야. 근데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풀었을 거야. 서로 다른 풀이를 이해해보자. 누구는 여기 점사랑 여기 점사가 왠지 난 더 편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큰 숫자 부호 따라가고 5.4에서 3.4를 빼줍니다. 마2. 그 다음에 마이너스 4.7. 둘 다 맞아요. 같은 부호끼리 푼 사람들도 맞았고요. 저는 점사가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옮겼어요 하는 사람도 맞아요. 답지에 어떻게 써 있는지 궁금하겠지만 답지엔 아마 지금 두 번째 푼 걸로 써져 있을 확률이 높아요. 자, 그 다음에 7번 한번 보자. 7번은 어떻게 됐을까? 소수는 소수끼리 가는 게 더 먼저일 것 같아. 그래서 해주면 플러스 2가 되겠네. 2.0이라고 쓰지 맙시다, 우리. 그 다음에 얘를 계산합니다. 그럼 얘는 3분의 6으로 통분해주면 큰 숫자 보고 빼주기. 됐나요? 네, 네, 쉽시다. 고생 많았어. 시간이 조금 오버된 것 같아. 10분 푹 쉬고 와서 또 연결해서 수업하자. 현장 친구들은 안 쉬는 거 알지요? 현장 시간에 맞춰서 쉽시다. 짜잔, 따다단, 따단, 따단, 따단. 자, 뺄셈입니다. 빠바바밤, 빼빼빼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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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빼빼뺨. 가끔 선생님이 제정신이 아닐 때도 있어요. 뺄셈, 빼빼빼뺨, 빼빼빼뺨, 빼빼빼 자, 헛셈을 겨우 배웠는데 어떻게 뺄셈까지 해요? 라고 하면 자, 뺄셈은 덧셈을 이용해서 해준대. 어? 잠깐만 무슨 소리지? 뺄셈은 말이야.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 덧셈으로 고쳐서 계산한다. 이게 무슨 뜻이지? 무슨 뜻이지? 여기서 너희들이 포인트 잡을 거 딱 하나입니다. 뺄셈은 덧셈으로 고쳐서 이것만 잡으면 돼요. 잠깐만, 난 덧셈 할 수 있잖아. 근데 뺄셈은 아직 안 배웠단 말이야? 근데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래. 그럼 뭐야? 덧셈하는 거랑 똑같잖아. 오케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줄게. 자, 요 표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떤 숫자인지는 중요하지 않은데 앞에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서 안 준 거야. 근데 뒤에 숫자가 양수라고 주어진 거야. 이거 그냥 숫자로 써줄게요. 앞에 숫자가 플러스 2라고 하고
뒤에 숫자는 플러스 3이라고 해볼게. 이렇게. 이걸 계산하라고 줬다고 치자. 그러면 선생님, 저는 뺄셈은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 그럼 덧셈으로 바꾸렴. 선생님, 제 맘대로 이걸 덧셈으로 바꿔도 된다고요? 당연히 아니지. 네 맘대로 바꾸면 안 돼. 근데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라면서요. 바꿔. 대신 뺄셈을 덧셈으로 바꿨으면 그 뒤에 있는 숫자 부호도 바꿔. 자, 원래는 마이너스고 플러스였는데 이 두 개를 바꾸는 겁니다. 앞에 게 플러스가 되면서 뒤에 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는 거야. 다시 마이너스를, 즉 뺄셈을 플러스로 바꿨다면 뒤에 나온 숫자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줍니다. 뒤에 나온 숫자가 양수였잖아? 그러면 뒤에 나온 숫자를 음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얘를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숫자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럼 갑자기 순식간에 뺄셈이 덧셈이 돼버렸어. 그럼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배운 바로 그 덧셈이야. 이렇게 된 겁니다. 선생님, 그럼 부호가 여기 때는 어떻게 해요? 요것도 똑같아. 자, 다시요. 플러스 2, 마이너스 3이라고 주어진 거야, 이번에. 뒤에 숫자가 음수입니다. 그렇지만 규칙은 동일해. 앞에 거는 상관없어. 뭐든 간에.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어. 앞에 건 그냥 써주고, 가운데 있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숫자의 부호가 반대로 바뀝니다. 마이너스였으니까 부호가 바뀌었어. 플러스로. 바뀌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뭐라고? 뺄셈은 뭐로 바꾼다? 뺄셈은 덧셈으로 바꿔준다. 내 맘대로? 아니지. 거저먹는 건 없지.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는 대신에 뒤에 있는 수를 부호 반대로 바꿔줍니다. 양수는 음수로, 음수는 양수로. 괜찮을까요? 요거를 알면 얘도 문제가 좀 쉽게 풀릴 거야. 자, 1번 한번 쭉쭉 가볼게. 자, 두 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양수랑 양수를 더하는 거래. 그럼 뭐야? 더하는 거 여기 해볼까? 자, 이렇게. 양수랑 양수를 더하래. 그럼 공통부호 쓰고요. 두 개의 합을 쓰는 거지. 자, 이건 뭘 준 거냐면, 우리 이거 검산식 있잖아. 그럼 5에서 2를, 플러스 2를 빼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지? 검산식입니다. 검산식을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그럼 얘는 답이 플러스 3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뭘 보여주고 싶었냐면 마이너스를 우리가 안 배웠지만 검산식을 이용하면 얘가 얘라는 거 알 수 있지 않니? 하고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이거 이해되니? 응. 검산식으로 이해가 되면 됩니다. 얘랑 얘를 더해서 얘가 나왔어. 그럼 여기에서 얘를 빼주면 세모가 나올 거 아니니? 괜찮아요? 네. 그럼 나는 뺄셈을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답을 쓸 수는 있거든. 답이 플러스 3이라는 건 알았어. 근데 언제 이렇게 계속 맨날 이렇게 풀겠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를 풀 때는 말이야. 자, 한번 다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고 뒤에 나온 숫자의 부호가 반대로 되게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식을 바꿔주면 되는 거야. 괜찮을까요? 원래는 빼기 양수였는데 얘를 더하기 음수로 바꿔주는 거지. 그래서 식은 더하기는 우리가 풀 수 있잖아. 자, 두 개의 부호가 다르네. 큰 숫자 부호 써주고 두 개 숫자를 뺀다. 답은 플러스 3. 어때? 똑같잖아. 그래서 얘 계산한 거랑 얘 계산한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봐봐. 이 표현을 한번 잘 느껴봐. 플러스 2를 뺀 것은 마이너스 2를 더한 것과 결과가 같아요. 와, 힘들다. 플러스 2를 뺀 거는 마이너스 2를 더한 거랑 같아요. 이런 얘기야. 잘 봐. 내가 플러스 5를 갖고 있었어. 근데 마이너스 2를 더하래. 그 얘기 뭐야? 나한테 두 개를 뺏어간 거잖아. 그치?
플러스 5만큼 갔다가 마이너스 2만큼 돌아온 거지. 그럼 난 풀3에 있는 거잖아. 두 개를 뺏긴 거랑 같단 말이야. 그럼 그냥 2를 뺀 거랑 똑같잖아요. 괜찮습니까? 네. 이 문장이 이해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안 헷갈리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한번 해볼게. 이제는 한번 봅시다. 이 숫자를 이제 또 바꾼 거야. 아까 요거 있지, 요거? 여기에서 그대로 갑니다. 아까는 얘가 일로 왔다면, 잠깐만. 이제는 말이야. 아니네. 아예 다른 거네. 자, 또 가봅시다. 얘는 네모랑 세모를 더했더니 동그라미가 되었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세모에서 네모를,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허. 똥 더하기 세모는 네모입니다. 그럼 네모에서 말이야, 똥을 빼면 세모겠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답은 뭐라고 써주면 되냐면 플러스 5라고 쓰면 됩니다. 괜찮아? 네. 응. 자, 그럼 그 밑에 거 한번 보자. 자, 얘가 바뀐 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인데 걔를 빼기를 더하기로 바꿔주고 나서요.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해준 거야? 뒤에 있는 부호를 반대로 바꿔준 겁니다. 그럼 답이 뭐가 되겠어? 플러스 5가 되겠네. 요렇게. 그럼 답이 어때? 또. 뭐야, 또 같잖아. 그럼 이번에는 또 이거 문장 마이너스 2를 뺀 거는 플러스 2를 더한 것하고 결과가 같아요. 이 문장을 기억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이해는 해봐. 마이너스 2가 플러스 2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뺀 게 더한 거로 바뀌면 돼. 아까 그 문장도 마찬가지야. 플러스 2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어. 그럼 뺀 게 더한 거로 바뀌면 돼요. 자,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와, 이걸 다 풀어야 되거든요. 오늘 할 것도 진짜 많네. 자, 7번 한번 볼게. 아까 전에는 뭐가 뭐보다 큰 수라고 했어. 큰 수. 큰 수는 더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이제는 작은 수가 나오는 거야. 플러스 7보다 플러스 10만큼, 플러스 7보다 플러스 10만큼 작은 수. 그럼 빼기는 거지. 작아야 되니까 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이 식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것도 생각을 해주고 그 식을 또 풀 줄 알아야 되겠지. 잠깐만. 나 빼기 안 배웠는데 못 푸는데 라고 하지 말고 뺄셈을 플러스로 바꿉니다. 그럼 이 뒤에 있는 숫자의 부호가 플러스였으니까 반대로 마이너스 10으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 둘 중에 두 개의 부호가 달라. 그럼 큰 숫자 부호에다가 두 개를 빼줘야 되겠지.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 오늘 배운 게 그대로 계속 반복되는 거야.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근데 사실 얘기하면 나중에 이거를 통틀어서 가장 딱 한 개의 방법으로 그냥 통틀어 버릴 거야. 그래서 사실은 요거 잘 안 써먹어요. 하지만 지금은 개념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야. 연습 많이 해봅시다. 자, 8번까지 25분? 10분 줄게요. 내가 푼 것도 있으니까. Let's go. 얘는 끝까지 다 못 풀겠는데? 얘는 답을 쭉 불러주고 몇 개만 또 선택해서 한번 풀어볼게. 시간 부족하면 꼭 얘기하고.
Hello, 시간 더 필요해요? 한 문제 남았어요. 오, 네, 하세요. 시간을 빠듯하게 줬습니다, 선생님이. 느리게 푼 게 아니라 내가 시간을 빠듯하게 줬고, 풀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좀 지쳤어. 많이 지쳤어. 다 풀었어요. 예. 자, 다 못 푼 친구들은 시간이 가도 마음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스탑 해놓고 풉니다. 잠깐만. 나 진짜 중요한 거 안 했잖아. 1번에 진짜 중요해 보이는 아이가 딱 눈에 띕니다. 니네한테 시간 주고 나서 발견했어. 자, 정리. 자, 뺄셈이라는 건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뺄셈은, 자, 덧셈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는데요. 내 맘대로 바꾸는 게 아니라, 빼는 수에, 뒤에, 즉, 빼는 수는 빼기 뒤에 나온 숫자입니다. 그 빼는 수에 오, 뭐를 바꾸어서 덧셈으로 고쳐 계산한다. 문장만 어려운 거지. 자, 풀면서 또 한번 가보자. 뺄셈은 못하지만 얼른 덧셈으로 바꾸고 뒤에 부호를 바꿉니다. 이렇게요. 계산해주면 큰 부호 따져주고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빼줍니다. 마삼. 자, 요거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지? 플러스로 바꾸고 뒤에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겁니다. 요렇게만 써줄게. 그래서 답은 플러스 5. 자, 그 다음에요. 좀 진하게 해줘야지. 플러스로 바꾸고 마이너스로 바꿔주는 겁니다. 큰 숫자 보호, 두 개가 어때? 동일한 거기 때문에 공통부호 쓰고 더해주기. 자, 이렇게까지 내려볼까?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꿔주고 뒤에 숫자 보호를 바꿔줍니다. 그러면 부호가 똑같아졌어. 더해주기. 자, 다음을 계산하여라. 분수든 소수든 다 필요 없어. 다 똑같이 하면 돼. 자,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꿔주고요.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꿔주고요. 좀 이따 잠깐만 기다려줘.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서 3분의 5 써주고, 뭐야? 두 개의 부호가 달라. 다르면 큰 숫자 앞에 있는 부호 써주고요. 숫자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줍니다. 답은 마이너스 3분의 4. 자, 이렇게 이제 한번 천천히 풀었으니까 뒤에 거는 빠른 속도로 가볼게.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고 뒤에 보호를 바꿔줍니다. 자, 통분할 필요 없이 이미 다 돼 있고요. 큰 숫자 앞에 보호에 두 개 다르니까 빼주기. 빼주면 5잖아. 약분하면 마일 됩니다. 자,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고 뒤에 부호 바꿔주기. 그리고 부호가 두 개가 달라요. 다르면 큰 숫자 앞에 부호에 두 개 빼주기. 약분돼서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 4번.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뒤에 부호 바꿔주기. 이건 뭐야? 통분까지 필요하네. 2분의 1을 4분의 2로 통분해주면 큰 숫자 앞에 있는 부호 따라가고 숫자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기. 됐나요? 괜찮아? 자, 4번부터도 조금 빨리 갈게요. 맨날 빨리 간다면서 느려. 자, 더하기로 바꿔주고 뒤에 뭐 바꿔주기 2분의 5. 큰 숫자 앞에 있는 게 요거네요. 부호가 마이너스고요. 두 개의 부호가 다릅니다. 마이너스 2분의 5에서 마이너스 2분의 3을 빼줘야 되겠지. 부호가 다를 때는 빼준다 그랬어.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2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이 답입니다. 뒤에 거 바로 가볼게. 통분부터 그냥 다 바로 하면서 바꿔볼게요. 이거 100분의 25지만 이거 4분의 1이라고 바로 쓸 수 있으면 써보세요. 100분의 25 약분하면 4분의 1이야.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고요. 뒤에 보호를 마이너스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자, 그럼 답은 뭐가 되나? 4분의 4니까 1. 자, 3번, 4번 갈게요. 이것도 그냥 통분하면서 바로 가볼게. 3분의 4고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뒤에 보호를 바꿔주면서 3분의 3으로 그러면 플러스구나. 큰 숫자 보호하고 빼주기.
얘 통분부터 바로 갈게. 2분의 6으로 통분하고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뒤에 보호 바꿔주고. 그러면 큰 숫자 보호는 플러스고요. 두 개 보호 다르니까 빼줘야지. 자, 5번 갑니다. 5번은 뭘 이용하는 걸까? 당연히, 자, 플러스로 바꿔주면 뒤에 보호도 반대로 바뀌어지는 거야. 그럼 뭐야? 있지네. 플러스 2,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지. 그래서 두 개 부호가 같아요. 이렇게 풀어주는 거. 그럼 바로 또 여기다가 난 가봅니다. 플러스로 바뀌면서 플러스가 되는 거야. 문제가 답은 플러스 12. 진해진다. 자, 플러스로 바뀝니다. 답은 플러스 13. 자, 플러스로 바뀌고요. 답은 플러스 3. 자, 요거 지금 잘 안 되는 친구들은 개별적으로 물어보세요. 풀로 바뀌고요. 마이너스 5가 되네. 왜? 부호가 다르니까 빼줘야 돼요. 큰 숫자 못 따라가지고. 플러스. 절대 앞에 부호는 건드는 거 아니야. 지금 앞에는 절대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야. 뒤에 것만 바뀌는 거. 자, 그 다음에 부호가 다른 애들끼리 덧셈을 해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큰 숫자 부호에 두 개 빼주기. 됐습니까? 네. 음. 자, 중요한 거는 천천히 해주고 이제 쉬운 거는 조금 답만 부르면서 가볼게요. 자, 1번. 중요한 건가 봐. 자, 처음 시도니까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뒤에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3분의 5. 뭐야? 더하기인데 두 개의 부호가 달라요. 다를 때는 큰 숫자 앞에 있는 부호 써주고 두 개의 숫자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준다. 그러면 답은 플러스 3분의 4. 아, 통분 통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바로 풀게요. 플러스에서 플러스 3. 플러스 바꾸면 4분의 12네. 또 3. 플러스고 얘는 통분이 필요하네요. 풀어봅시다. 마이너스 12분의 8 더하기 플러스 12분의 27? 그럼 큰 숫자 못 따라가고요. 부호가 다르니까 빼줍니다. 19요. 자, 얘도 통분하고 플러스로 바꾸고 나서 통분해볼까? 6분의 9 플러스 6분의 8. 두 개 부호 다르니까 큰 숫자 부호에 빼기. 플러스로 바꿔주고요. 아, 요거는,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뭐로 바꾸지? 어쩔 수 없지. 이거 100분의 325 약분 한번 해볼까? 얘를 100분의 1로 바꿔도 되는데 한번 약분 해볼게. 65구 5로 약분하면 얘는 20, 또 5가 되네. 4분의 15, 4분의 나온다. 4분의 13. 4분의 13 나왔고요. 더하기 4분의 3. 계산해주면 4분의 10이 되겠네요. 약분까지 해서 마이너스 2분의 5라고 해야 답입니다. 자, 7번 풀로 바꾸고 계산하면 플러스 10분의 19요. 틀린 거 있으면 개별적으로 물어봐 주세요. 풀이고 이거 마삼 3분의 3으로 바꾸면 플러스 3분의 2. 그 다음에 풀에서 이거 5분의 15로 바꾸면요. 플러스 5분의 8. 자, 넘어갈게. 7번 같은 문제 잘 나옵니다.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 그냥 문장 빨리 써볼게. 플러스 8보다 플러스 5만큼 작은 수래. 그러면 얼른 플러스로 바꾸고 뒤에 보호 바꿔줘야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풀어보자. 마이너스 9보다 플러스 2만큼 작은 수. 또 얼른 플러스로 바꿔줘야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11. 플러스 9분의 5보다 플러스 9분의 1만큼 작은 수. 와, 이제 기계적이야. 너무 기계적이야. 5분의 4.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마이너스 7분의 4보다
플러스 7분의 3만큼 작은 수. 자, 얼른. 이거는 그냥 또 이렇게도 해봐야지. 플러스로 바꿔주고 마이너스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답은 마이너스 1. 쫓아왔어? 야, 네, 고개를 들 틈도 없이 그냥 후루룩 풀어버렸어. 이해 안 가는 번호 있을까요? 아니요. 자, 마지막 8번. 여기까지만 할 거야. 기운내. 이게 마지막이야. 뒤에 스스로 확인하기 안 할 거야. 아, 안 하는 건 아니고. 자, 8번 가볼게.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아까는 작은 수에 뭐가 다른지 찾아봐. 작은 수 뒤에 다 플러스가 왔어. 느낌 와? 플러스 5, 플러스 2, 플러스 9, 플러스 7분의 3. 근데 요거는 뒤에 누가 오냐면 마이너스가 오는 겁니다. 마이너스만큼 작아요. 마이너스만큼 작아요. 마이너스만큼 작아요. 자, 마이너스만큼 작아요가 무슨 뜻일까? 한번 봐봐. 작아 마이너스 8만큼. 그러면 플러스로 바뀌면서 뒤에 부호가 플러스 8만큼 커져요. 뭐야, 그럼? 자, 다시 한번 가볼까? 마이너스 8만큼 작은 수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플러스 8만큼 큰 수가 됩니다. 우와, 이거 서프라이즈인데? 재밌는데? 그치? 문장이 싹 바뀌는 걸 봐봐. 아까 요거는요, 플러스만큼 작은 수는 마이너스만큼 큰 수, 이렇게 바뀔 거야.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고 두 개가 다 바뀌어야 되니까. 그럼 얘가 진짜 재밌는 거야. 마이너스 8만큼 작은 수는 플러스 8만큼 큰 수가 돼버립니다. 와, 마이너스 8이 플러스 8이 되는 거지. 아, 이제 그만. 자, 요런 재밌는 일도 일어나요. 그래서 대주면 공통부호 써주고 두 개를 더해준다. 왜? 두 개의 부호가 같잖아요. 양수 더하기 양수 혹은 음수 더하기 음수 두 개의 부호가 같을 때는 공통부호 써주고 더해준다. 요렇게요. 자, 이제 좀 속도를 내서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0보다 마이너스 6만큼 작은 수인데, 자, 플러스로 바뀌고 뒤에 뭐도 바뀌어요. 그럼 풀풀 되면서 마사 플러스 6분의 1보다 마이너스 3분의 5만큼 작은 수예요. 뿔뿔로 바뀌고 6분의 10으로 바뀌어야 되겠네요. 6분의 11. 암산했어? 안 되는 친구들은 물어보세요. 마이너스 3.5보다 마이너스 1.2만큼 작은 수. 요거는 소수니까 한번 해보자. 자, 플러스로 바뀌고 플러스 1.2로 바뀌니까 플러스 9 공통부 똑같으니까 더해줘야 되겠지? 4.7. 어, 아, 아, 왜 똑같은 부호야? 똑같은 부호가 아니지. 어? 그치? 얘는 음수, 얘는 양수. 큰 숫자 부호 따라가고요. 빼줍니다. 2.3. 이거 봐. 많이 풀면 머리가 아파. 막 실수가 나옵니다. 변명이야. 마이너스 1.5보다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작은 수. 자, 얼른 뿔로 바꿔주고요. 분수로 바꿔볼까? 소수로 바꿔볼까? 오랜만에 소수로 한번 바꿔볼까? 이거 0.5로? 자, 계산해 주면요. 큰 숫자가 마이너스일 거고 두 개 부호가 다르니까 빼줘야 되겠네. 1. 됐을까요? 괜찮아? 왜 대답이 안 들리지? 여기까지 물어볼 거 있습니까? 아니요. 머리가 아프지? 네, 뭔가 쉬운 걸 배웠는데 너무 많이 해서 머리가 아프지? 더 이상 안 나갈 거야. 이 뒤에 나오는 스스로 점검하기도요. 요거는 내일이래.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뒤에 거 같이 하면서 풀 거야. 그래서 오늘은 자, 계산을 하면서 우리가 배운 법칙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덧셈, 뺄셈. 자, 정리 한 번만 할게.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꼭 기억해야 된다. 자, 뭐를 기억해야 되더라? 부호가 같은 두 수를 더할 때는 공통 부호에다가 더한 거, 합, 더한 게 들어와야 돼. 공통 부호에다가 더한 거. 자, 부호가 다를 때는
큰 숫자 부호에다가 두 개의 차가 붙어야 돼요. 됐습니까? 기억할 수 있을까요? 음. 이거 기억 못하면 망하는 거야. 기억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 자, 기억 못하면 수직선을 그려서 떠올리세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교환법칙하고 결합법칙이었습니다. 두 개의 숫자의 순서를 바꾸는 경 교환법칙이야. 괄호가 뭔가 변화가 생기면 결합법칙이야. 근데 그게 어디서 나타난다? 덧셈에서. 뺄셈에서 나오면 안 돼. 망하는 거야. 덧셈에서만 가능해. 그래서 덧셈의 교환법칙, 덧셈의 결합법칙이라고 이름이 지어져야 됩니다. 그냥 교환법칙 하면 안 되는 거야. 덧셈의 교환법칙. 그치? 덧셈의 결합법칙. 이렇게 앞에 덧셈이라는 게 붙어야 돼. 그 다음에 정리할 거. 뺄셈이요. 하지만 우리는 뺄셈을 따로 배우지 않았고, 뺄셈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덧셈으로 바꿔라. 어? 빼기를 제 맘대로 더하기로 바꿔도 되나요? 아니, 네 맘대로만 안 된다 그랬지. 뺄셈이 있으면 덧셈으로 바꾸고요. 이 뒤에 부호도 바꿔주면 됩니다. 괜찮을까? 네. 네, 이거를 꼭 기억하고 다음 시간까지는 꼭 기억해야 돼. 이걸 기억하려고 이 수많은 문제를 푼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았어요. 자, 모르는 친구들 틀린 거 있는데 설명을 선생님이 너무 급하게 넘어가서 힘든 친구들은 꼭 물어봐. 시간이 갔으면 다음 시간에 시간 전이라도 꼭 물어보세요. 수고했어. 계세요.